검찰은 이미 이제 이재명 피고인이 공범으로 아까 기소한 그 성남지원도 있지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또 이재명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도 대북 성공 관할 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성공 사건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고의적으로 굳이 그 재판장이 이제 그 이화영 피고인에게 이제 불리하게 재판을 했기 때문에 굳이 수원에다 기소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권 행사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피고인의 사회생활이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록 우리 형사소송법상 관할권이 있어요. 비록 관할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방어권 침해 이런 걸 고려하면은 기소권을 남용한 거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공소기각을 해야 된다. 지금 언론이나 일부 정치인들은 선거법을 가장 유죄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봐요. 그래가지고 일부 정치인들은 막 호황된 꿈을 꾸고 있더만 내가 보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100% 무죄예요 선거법. 그 언론인들도 진짜 보도를 제대로 안 하는데 이게 제가 좀 검토하면서 알았는데 이게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1항하고 2항이 그 제 선거법의 그 1항, 2항이 구성 요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1항은 내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하는 거고 2항은 이제 상대방을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이 달라요. 1항은 그 후보자,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의 그 정과 학력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과 학력, 그 다음에 뭐 행위, 경력. 근데 이 대표가 그때 김문기를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 이게 행위입니까? 내가 언제 누구를 김문기를 때렸는데 내가 안 때렸다 이러면 행위죠. 그거는 인식이죠, 인식. 그래서 이거는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구성규에 해당이 안 돼요. 그 다음에 2항은 그 국토교통부 직원한테 뭐 협박을 받아서 농도분 했다? 그 협박이 행법상 협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 정도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고 설사 행법상 협박이라도 그게 죄가 되려면 이재명 대표 행위가 돼야 돼요. 이재명 대표 행위에 대한 거짓말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는 설사 이 대표가 그 협박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건교부 공무원 협박을 안 한 거죠. 그 행위가 누구 행위에 대한 거짓입니까? 건교부 공무원에 대한 행위에 대한 거짓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구속요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증언감정법 그 증언에다가 나온 기 때문에 국회 증언감정법에 보면은 이 증언은 이 국회 증인은 그 이 증인 국회 위증죄가 있어요. 국회 위증죄 외에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불이익한 처분, 행사처분도 불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사법 학자들 다 이게 행사처분도 불이익 처분의 하나로 봐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공소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곧 선고되겠지만 저는 100% 무죄 아니면 공소기각이다. 그리고 위증교사도 보면은 그 3번에 걸쳐서 이 대표가 이제 전화로 부탁을 했어요. 그때 한 10개 중에 녹음 들어보셨겠지만 그 사람이 그 증언을 3년 전인가 증언을 했잖아요. 그 공판조서를 보면은 부탁한 것 중에 증언을 안 했어요. 9개는. 1개를 증언했는데 그거는 저는 진실일 거로 봐요. 언론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믿고 막 소위 뭐 어떤 정치인들이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참 꿈깨라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피고인도 이재명 피고인도 좀 그렇지만은 왜 공범 이화영 피고인을 재판한 쟁점도 거의 동일한 이제 그 사건인데 제3자 뇌물공여 뭐 남북 교류협력법 위반을 이제 추가 기소했잖아요. 이화영을. 그래서 외환관리법 위반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화영 입장에서는 2개를 추가했고 이 대표 형님은 이제 3개를 기소했는데 이게 사실상 아까도 말씀하시면 이제 쟁점이 거의 같고 그래서 이 신진우 부장은 예단을 갖고 재판할 가능성이 높죠. 유죄 판결을 선고했으니까. 그래서 이화영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추가 기소는 이 사건을 자백하지 않는 한 재판부가 추가 사건을 재판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는 거죠. 예단을 갖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도 이제 법관과의 사건과의 관련성을 고려해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의혹을 받는 것이 제3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인데 그 재판부에 다시 이화영 피고인이 재판한다든지 또 비록 공범인 이화영이지만 이재명 피고인 입장에서도 이미 유죄 예단을 갖고 심리에 임할 가능성이 매우 명백한 그런 이진우 재판장을 포함해서 합의부원 전체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기피 원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를 스스로 회피할 의무가 있죠. 우리 헌법이나 아까 형법, 형사소송법 정신에 비춰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대표 1심 하든지 늦어도 고등법원에 가서는 2심 재판부는 반드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